뉴 펀드레이징은 금주의 눈에 띄는 펀딩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석희 소장입니다. 오늘 뉴 펀드레이징 사례는 2주 전입니다. 2주 전에 세계 최초의 가구 서브스크립션 및 렌탈 서비스 회사인 페더라는 회사가 12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습니다. 이 회사의 펀드레이징 내용도 상당히 관심이지만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가구의 구독 및 렌탈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참 독특한 영역입니다. 공유경제의 확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.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페더의 펀드레이징 내용을 살펴보면요. 지난 5월 15일 시리즈 A 라운드로 12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습니다. 이번 펀드레이징에는 에스파크 캐피탈이 주도를 했고요. 스파크 캐피탈이 주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클라이너 퍼킨스, 베인 캐피탈 벤처스, 그리고 그 유명한 Y 컴비네이터 등이 참여했습니다. 펀드레이징 과정에 아주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앞서 이 회사는 2017년 론칭하면서 12만 달러의 엑셀러레이터 펀딩을 받았고요. 그해 10월에 곧장 350만 달러의 시드 펀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1200만 달러 펀딩이 그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회사는 사실 Y 컴비네이터의 2017년 썸머 학기를 졸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출발 당시부터 엄청 큰 관심을 모았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페더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2017년에 설립이 됐고요. 그해 사업을 시작했고 퍼니처 서브스크립션 및 렌탈 서비스, 가구의 구독 및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. 처음에는 뉴욕을 시작으로 곧장 샌프란시스코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. 지난 2년간 이 두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하다가 이번에 1200만 달러 펀딩을 받으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뭐 몇 년 내로 아마 미국 곳곳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페더가 처음 설립될 때 그 당시 창업자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 연간 버려지는 가구, 매립지에 버려지는 가구가 무려 97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. 당연히 이게 환경공해의 문제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환경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처음에 고민하게 됐다고 하고요. 동시에 이 창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평균적으로 집을 구할 때까지 12번 정도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럼 이사할 때마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이사를 할 때마다 당연히 새로운 가구를 도입하거나 기존 가구가 잘 안 맞을 경우에 버리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집도 공유경제로 빌려 쓰고 차도 빌려 쓰는데 왜 가구는 빌려 쓰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네한테 페더한테 가구를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. 보통 연간 계약을 많이 체결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은 가구에 대한 월 렌탈료 외에 월 19달러의 멤버십을 가입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가구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렌탈할 수 있고 가구의 배송 및 설치 비용도 공짜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을 중심으로 페더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. 멤버십과 비멤버십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. 일단 멤버십, 오른쪽 멤버십의 경우에는 월 19달러의 그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면 멤버십 비용을 내면은 가구를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빌릴 수 있고 동시에 가구의 딜리버리 및 어셈블리 비용도 무료인 것이 장점입니다. 반면
최소 3개월 이상의 비멤버십으로 렌탈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구 렌탈 비용도 좀 더 비싸고요. 그리고 가구의 딜리버리 및 어셈블리, 가구를 배송받고 설치하는 비용도 매 건당 $99 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큰 편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른쪽 연간 계약의 월 멤버십 $19를 보통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여기 멋진 앤틱스러운 의자가 있는데요. 비멤버십의 경우에는 월 $25의 렌탈료가 들어가지만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은 월 $7, 단돈 8,000원 정도면 이 가구를 매월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얘네 홈페이지를 보면은 스타일 퀴즈라는 메뉴가 있는데요. 이건 뭐냐면 자기가 새로 꾸미려고 하는 집에 대한 스타일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지역, 그리고 뭐 그 집의 용도, 그게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집인지 나 혼자 사는 집인지 혹은 홈 오피스인지 등등의 질문과 마지막에 이 화면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5가지를 지적을 해주면 이 스타일에 맞는 가구 몇 가지를 얘네가 레코멘드를 해줍니다. 그래서 월 뭐 몇십 달러 혹은 몇백 달러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페더의 이번 펀드레이징 사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데요. 먼저 제가 누누이 여러가지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이 공유경제 혹은 렌탈 이코노미 혹은 구독경제라는 이 개념은 정말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법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한계를 많이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좀 더 보편화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만 예외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. 흥미로운 것은 이 가구 렌탈 서비스가 참 독특한 서비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지만 불과 몇 개월, 한 1년만 지나면 너무너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단 유명한 이케아도 미국의 가구 렌탈 서비스 시장에 지금 진출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. 아마 조만간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 페더와 이케아 혹은 다른 유명 가구 회사들 간에 이런 가구 렌탈 서비스의 향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, 이는 동시에 플레이어가 많아지다 보면 시장의 빠른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, 집을 구할 때까지 여러 번 이사하고 이사할 때마다 가구 배치나 가구를 재활용 혹은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이런 수요나 고민은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별하게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 제 연구실에 이 가구 같은 걸 가끔 사는데, 저는 이런 페더 같은 서비스가 있었으면 제 가구 사는 거 저는 거의 안 사고 아마 렌탈 서비스로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니즈가 아마 정말 많을 것 같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가구 렌탈 서비스는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페더라는 세계 최초의 가구 렌탈 및 구독 서비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저희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강의가 재밌다고 생각되시면,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제 채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